2026년 5월 25일 서대문의 팸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한빈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밴드 특집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 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밴드는요, 제가 이 한국의 밴드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한 그 뒤틀에 초반 작업을 닦아놨다고 평가하는 밴드인데요, 오늘은 그 밴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의 팸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시작합니다.
마이 FM 91.3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기 아까워 김한밀입니다. 저희 방송은 락커 2명이 음악과 관련된 자신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음악 방송을 빙자한 썰방입니다. 지난 주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주의 설렘이 공존하는 월요일 23시 어쩌면 지금 자기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오프닝 곡은 소네플의 시퍼런봄을 들었는데 제가 첫 방송 때도 가져왔었던 노래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시퍼런봄을 만들고 연주하고 부르는 소네플이라는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소네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소네플이라는 밴드를 고등학생 때 알게 되면서 우연한 계기로 이 노래 저 노래 밴드 노래들 듣고 하다가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주로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밴드인데 오늘 오프닝 곡으로 함께 들었던 시퍼런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 대학 밴드에서 메인으로 무대에 서는 그런 기수의 자리에 왔을 때 저의 희망으로 연주했었던 곡이고요. 그때만큼 재밌었고 행복했었던 무대가 아직은 없네요. 완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곡이고 그리고 그 무대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스파이에어, 원오크락 그리고 마이 퍼스트 스토리까지 일본 밴드를 주로 특집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한국 밴드를 또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맨 처음에는 브로큰 발렌타인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브로큰 발렌타인은 나중에 특별한 그 날짜가 있어요. 브로큰 발렌타인과 관련된 그때의 그 주간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요즘도 아니죠. 꽤 전부터 실리카길이 엄청 인디씬 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고 지금은 아예 일본에도 막 방송 진출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이미 소네플이 조금 인디씬에서 떠오르면서 어느 정도 이 밴드 중흥기를 열기 위한 바닥을 닦아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네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프닝 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저번에 마이 퍼스트 스토리 때처럼 앨범 나온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서 첫 번째 앨범 난 자꾸 말을 더듬고 잠드는 법도 잊었네라는 앨범의 수록곡인 제가 그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유라는 노래 듣고 와서 소네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 없게 열이 심하게 나는 까닭은 하고픈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처음 만난 그와 급히 인사를 나눈 까닭은 흙투성이 손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별이
목마름이 그치면 언젠가 나의 목마름이 그치면 제대로도 잡겠으려나 글씨 모자라보면 어쩌나 읽지도 않고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나는 밤을 새가려나 네, 두 번째 곡으로 같이 들었던 노래는 소네플 1집 난 자꾸 말을 더듬고 잠드는 법도 잊었네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이유 들었습니다. 소네플은 우선 2009년도에 결성된 밴드입니다.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특이하죠. 어떤 철학적인 고민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사운드도 사이키델릭을 표방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사이키델릭으로 유명한 밴드도 핑크 플로이드가 있죠. 지금 멤버로는 보컬이자 이제 기타 치는 윤성현, 기타 홍동균, 드럼 박요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멤버 구성이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지금 베이시스트 분은 2024년, 전에 베이시스트 분은 2024년에 탈퇴를 하셨고 한승찬이라는 기타리스트도 활동을 하셨었고요. 네. 2010년대에 2010년에 1집 난 자꾸 말을 더듬고 잠드는 법도 잊었네가 발매를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는 곡도 아까 제가 가사의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심도 깊은 질문들이 담겨 있는 독특한 밴드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유라는 곡도 대학 시절에 윤성현이 이제 동아리방에서 밤새고 동아리방에 가서 자기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쓴 곡이라고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밴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2집 앨범에 담겨져 있는 물가의 라이온이라는 노래를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막을 헤매이지 않으리 이 몸은 여기 땅이 끝난 물가에 다시는 이곳에 불을 뜯지 않으리 오래전에 본 듯만 듯했던 물가에 헤헤 헤헤
난 짐승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 물길을 건너 대체 무엇을 구하려는 게냐. 이 땅의 봄날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로다. 나를 마시고 허우둑허우둑 잠을 청하려느나. 어리석구나 너는 말도 담그지 못할 게다. 시퍼런 물은 이놈의 몸을 삼켜버릴 게다. 헐리 너는 빠져 죽으리. 결코 무태 닿지 못하리. 꽃잎도 셀 수 없고 손도 놀릴 수 없고 하지만 멈출 순 없어요. 입술을 살뿐 물고 영락없는 한낮의 주민이 되어 네, 소네플 정규 2집 이상기후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 수록곡이죠. 물가의 라이온 들었습니다. 오프닝 곡이었던 소네플의 시퍼런 봄과 같은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노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노래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호루라기 사운드가 좀 삼바 느낌 같은 이건 좀 과장이고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좀 신나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습니다. 그 리듬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요. 소네플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데뷔 때부터 해볼게요. 지금은 엄청 단단하고 인디 씬을 대표하는 밴드가 되어버렸지만 초창기에는 막 대형 기획사를 인디밴드니까 대형 기획사를 끼고 시작된 밴드도 아니고요. 요즘 나온 아이돌 밴드들처럼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막 홍보가 엄청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음악이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입소문 나고 그러면서 유명해지고 메인 무대에 초청받고 그러면서 성장한 팀인데 소네플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1집부터 조금 이게 입소문 나고 그러면서거든요. 우선 난 자꾸 말을 더듬고 잠드는 법도 잊었네 라고 하는 이거는 매미는 비가 와도 운다 이 수록곡이거든요. 이 앨범에 그 가사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소네플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나이 2010년도 아마 2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불안이나 예민한 정서 그런 걸 잘 담고 있는 그런 제목 같아요. 이 앨범은 홍보도 별로 안 했고요.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인디 밴드기도 하니까 그때가 뭐 지금처럼 SNS가 완전 발달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멤버들도 앨범이 막 그렇게 잘 많이 팔릴 거라 예상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초판도 소량만 제작하고 유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또 인디 씬에서 팬들에게 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사이키델릭하고 우울한 그 사운드에 사람들이 좀 잘 감화되고 감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판이 절판되는 그런 재밌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앨범을 발매하고 보컬 윤성현과 그리고 당시 베이시스트였던 심재현이 군에 입대하면서 군백기라고 하죠. 군백기 2년 동안 공백을 갖게 됩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 대중문화 산업에서 군을 통한 공백기는 사실 좀 특히 무명일 때나 한창 떠오르고 있을 때 이 군백기가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입소문을 통해서 음악이 계속 유명해진 거죠. 제가 맨 처음에 1집에서 가져왔던 이유라는 곡 말고도 매미는 비가 와도 운다, 아가미, 오렌지의 시간 같은 곡들이 이제 청중들 사이에서 리스너들 사이에서 천천히 입소문을 타면서 퍼져나가고 앨범도 계속 회자가 되고 막 그랬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군복무를 마치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소네플은 홍대 인디씬에서 이미 유명한 밴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12년에 복귀 이후 소네플은 활동의 폭을 더 넓혀가는데요. 2014년에는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선정되고 그리고 엠넷 머스트 밴드 시대에도 출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방송 출연은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팬들의 지지를 받고 유명해지면서 이제 인지도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소네플이 아까 오프닝 곡으로 들었던 시퍼런 봄과 그리고 물가의 라이온 바로 직전에 들은 곡이죠. 이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 두 번째 정규 앨범 이상기후를 발표합니다. 1집은 개인의 불안, 소통의 어려움, 예민한 청춘의 감각에 집중을 했는데 2집은 그 세계를 좀 더 확장시킵니다. 이 앨범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울하고 절망적인 가사가 이제는 확장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앨범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퍼런 봄하고 물가의 라이온 말고도 낯선 열대, 아지랑이 같은 곡들도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곡들은요, 쏜애플 특유의 몽환적이고 사이키델릭한 분위기를 이제 한껏 보여주고요. 그리고 밴드 사운드도 강하게, 파워풀하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집 앨범을 듣다 보면은 좀 더 다채롭고 즐겁고 재밌는 재미, 악기를 듣는 느낌의 재미를 또 한껏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집 앨범이 발표가 된 이후에 쏜애플은 멤버 구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타리스트 한승찬이 팀을 떠났고요. 그리고 밴드는 새로운 형태로 정비하게 됩니다. 이때 무대들을 보면은 객원 기타 분이 같이 다녀요. 그런 변화 이후에 2016년에 발표된 작품이 EP 서울병입니다. 서울병은요, 쏜애플의 서늘한 정서가 조금 응축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낮, 석류의 맛, 어려운 달, 장마전선, 서울 같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저는 어려운 달하고 서울, 이 두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서울은 또 외롭고 타지 생활할 때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듣기 참 좋은 노래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서울병은 또 쏜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고민이나 자신들의 미학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1집에서는 예민한 청춘의 불안으로 정리하고 2집은 생존의 감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서울병은 고독과 병적인 감각 같은 느낌, 이게 또 치밀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쏜애플의 이 몽환적인 사운드와 사이키델릭한 사운드에 불안, 청춘, 생존, 외로움, 고독 같은 그러한 느낌, 키워드들이 사운드와 언어로, 가사로 전개된다. 그래서 참 유니크한 밴드라고 볼 수 있죠. 쏜애플의 음악이 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이런 그 부정적 감정을 위로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조금 더 절망스러울 정도로 끝까지 밀어내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리고 그거를 또 사운드와 사이키델릭함으로 그거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뭔가 계속 찝찝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남고 귀에 맴도는 노래로 남습니다. 1집부터 2집 그리고 EP 서울병까지의 쏜애플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EP 서울병에 있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내겐 너무도 어려운 달, 내겐 너무도 어려운 달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너무도 어려운 달, 서로 너무도 어려운 달이었어요.
좋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너는 나의 살을 만지고 네 얼굴에 뱉어줄 침조차 나는 좀 아까운 걸. 네 손은 내 가늘한 목조차 조르지 못하는데 이따위 미지근한 세상은 사라져버렸으면 우린 끝내 서로 너무도 어려운 달, 서로 너무도 어려운 달이었어요. 아스라이 머리 위에는 어려운 달, 해마다 알았던 여름병보다 그녀의 침울은 뇌보다 눈앞에 숨을 쉬는 네가 싫어. 네, EP 서울병에 수록되어 있는 어려운 달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이 EP가 나올 때 이 시기에는 기타리스트 홍동균이 합류합니다. 원래 좀 그 개관 기타처럼 소네플의 기타 연주를 도와오다가 서울병 발매를 앞두고 정식 멤버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소네플의 사운드의 그 밀도와 입체감을 한층 더 키웠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 앨범부터 더 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와닿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앨범에서 특히 많이 언급되는 곡은요, 성류의 맛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어려운 달을 같이 들었지만 러닝타임이 거의 8분이 넘는, 그럼에도 막 곡이 늘어진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리스너들을 끌고 가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사이키델릭 사운드와 광결인 가사, 그리고 구조도 점점 몰아치게 짜면서 소네플의 그 어둡고 치명적인 매력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곡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CJ 문화재단 소개에서는 이 곡을 소네플의 대표곡으로 설명하면서 성류의 맛이 발매된 2016년에 소네플이 밴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병 이후에 소네플은 단순히 이제 음원만 발표하는 것보다 공연 자체를, 마이 퍼스트 스토리도 아레나급 밴드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소네플도 공연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드는 밴드로 나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에 진행된 병 3연작 콘서트입니다. 이 공연은 서울병을 관통하는 주제인 이 병을 중심으로 3번의 공연을 각각 다른 무드와 방식으로 구성한 시리즈였는데요. 첫 번째 공연 어스름역은 영상과 무대를 결합해서 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공연을 펼쳤고, 두 번째 공연 옮는 꿈은 영상 효과를 조금 줄이고 조명과 격렬한 편곡, 퍼포먼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찾기 쉬우실 텐데요. 불구경은 관객들이 밴드를 둘러싼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밴드가 무대 위에 멀리 있는 것보다 관객 한가운데 놓이는 방식, 진짜 불구경 같죠?
밴드가 불이라면 그 불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싼 형태. 소네풀은 이 시기에 또 해외 무대에서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데 일본의 서머소닉, 태국의 멜로디 오브 라이프,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밴드들이 함께한 아시아 밴드 연합 투어 파이스트 유니온 등 여러 해외 공연에 초청되면서 활동 반경을 확장했습니다. 이 흐름이 아주 한국 인디씬의 어떤 저변을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또 뭐랄까 밴드 부활에 또 기반을 닦아놓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국내 페스티벌에서도 뭐 펜타포트도 아주 그 무대도 계속 언급되고요. 아주 좋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네플은 신곡을 막 발표하기도 하고 공연과 라이브를 통해서 밴드의 실력을 더 한층 더 입증하고 그리고 공연 기획에도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키우고 만드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해외 공연과 대형 페스티벌에서도 자신들을 증명해 나갔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시간들은 이제 정규 3집 개몽으로 이어지는데요. 개몽은 2019년에 발표된 소네플의 세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7월에 발표됐는데 이 시기가 아주 공교롭습니다. 제가 백령도로 들어갔을 때구나.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시기거든요. 소위로 임관해서 군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아주 외로운 시기. 모든 게 새롭고 친구도 없고 아직 친한 간부도 없을 때 그냥 사무실 사람들이랑 밥이나 먹고 우리 부사관단이 저를 엄청 잘 챙겨주긴 했지만 아무튼 외로울 때 이 앨범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성의 하루, 로마네스크, 은하, 검은별 엄청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이 노래들을 포함해서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도 더 정교해졌고요. 호흡도 깁니다. 곡들이. 그리고 어둡고요. 가사는 근데 더 발전한 것 같고 고민이 더 깊게 배어있는 그런 노래들을 딱 선보여 줍니다. 평단에서도 좋은 선율과 탁월한 리듬, 깊은 고민 끝에 쓰인 가사가 있다고 이렇게 좋게 호평을 얻는 그런 앨범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수성의 하루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이 노래 듣고서 오늘 방송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수성의 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뭐든 알 수 있을 것만 같던 매일 밤 차오르는 마음은 아물지 못하는 어제를 끌어안고 썩어버린 채 말이 없네. 작아진 발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한 걸음을 떼자마자 숨이 좀 시근거려 빗둘게 웃어보고 한참 몸서리치다 아무 대답도 없을 말들을 혼자서 주절거려 미끄러지기만 할 틈
만들어낸 다짐은 누군가 지어낸 말이었던 것 마냥 이젠 아무 쓸모가 없네. 말을 걸어보든 문을 두드리든 목을 숨기고 모르는 채 미지근해져도 달아서 해져도 좋아. 무사히 끝낼 수만이 있다면 들켜버린 가슴만 죽이는 비겁한 하루를 바랬던가. 오래전 놓았던 자그마한 불씨가 어딘가를 태워도 좀처럼 나에겐 옮겨붙지를 않고 그림자만 길어지네. 그렇게 매일을 이어가다 마침내 이 더러운 꿈을 깰 때 그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나지막히 속삭일 거야. 우후후 참으로 다여운 사람. 우후후 무엇 하나 삼킨 것이 없네. 그저 널 이렇게 숨만 쉬고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마치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것 마냥 언제나 이 자리에 무엇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오나 차오르는 마음들 아물지 못하는 오늘을 끌어안고 모든 것은 내일의 몫으로. 그렇게 하루를 이어가다 어김없이 맞는 새벽의 한때 네, 소네플 정규 3집의 수록곡인 정규 3집 이름은 개몽이죠. 수성의 하루 들었는데요. 이제 거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1집부터 EP 앨범도 같이 듣고 이렇게 해보셨는데 소네플이라는 밴드, 이 밴드의 노래들을 들으신 여러분의 감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네플의 무대 중에 옛날 무대긴 한데 EBS 스페이스 공감에 나왔던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만약 소네플이 궁금해지셨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스페이스 공감의 방송 폼 자체가 이제 노래가 나올 때 그 아티스트의 인터뷰나 그 곡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지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소네플이라는 밴드가 가지고 있는 이 밴드의 세계관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노래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 밴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제목과 가사가 어떤 코드에서 만나고 연결되는지 이 해석할 수 있는, 디코딩할 수 있는 힌트들을 많이 주고,
그 힌트들을 가지고 들으시면 또 여러분만의 그 방식으로 해석하고 느끼고 감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 밴드를 소개하기 위한 좋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공감, EBS 스페이스 공감 소네플 편을 추천드리는데요. 한번 꼭 보시고 제가 간혹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 소네플을 이야기할 때 타자적 존재의 시점으로서 이제 화자가 되어서 노래를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온 노래 중에서도 특히 이 집에서는 생존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타자화된 존재, 타자적 존재로 보이잖아요. 거의 어떤 무리가 있고 너의 무리라는 곡은 1집이지만 어떤 무리가 있고 그 무리에서 섞이려다가 결국에 안 돼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쫓기는 그런 내용의 노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절정으로 보여주는 게 또 EP 멸종이라는 EP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EP가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EP 멸종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EP 이름은 노래 이름이 멸종이고요. 네, 여기에서도 특히 멸종과 개와 수돗물이라는 노래 그리고 파리의 왕이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데 꼭 한번 찾아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반응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소네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엄DJ가 활동하는 라펠코프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면 난 조금 슬플 것 같아. 평소엔 싫어도 오늘은 괜찮아.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속삭여줄래.
아무것도 될 수 없었네